안녕하세요. 돌아온 곰디입니다. 첫 편에서는 스스로 뭉치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이번 주부터는 곰디로 살기로 했습니다. 제가 원래 곰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어려서 집에서 고향집에서도 할머니나 어머니께서 이 미련 곰탱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기도 하셨고요. 초중고등학교 다니면서도 곰이란 얘기를 종종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옥천에서도 많이 듣고 있고요. 그래서 뭉치라는 별명도 좋고 지금 뭉치라고도 많이 불리고 있지만 곰이라는 단어와 라디오 PD를 합쳐서 곰디로 불리는 게 라디오를 진행하는 데서는 더 부르기 편하고 또 나름대로 푸근한 면도 있고 별명도 썩 괜찮은 것 같아서요. 앞으로 곰디로서 안내면과 동의면의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에 이어서 첫 시간에 제가 인포리 관곡과 화인을 갔는데요. 지금은 인포리 마을 중 제가 마지막으로 들렀던 걸포라는 마을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소개하기 앞서서 좀 사과의 말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관곡 어르신으로부터 내 나이가 어때서 라는 곡을 선곡 받았습니다만 걸포에 갔을 때는 제가 여쭤보지 않았어요. 어떤 노래를 틀어달라, 좋아하시는 노래를 선곡해달라 이런 말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걸포라는 마을이 또 생소하면서도 뭔가 한 번쯤 들렀던 것처럼 푸근한 면이 있어서 제가 마침 미처 잊어버렸나 봅니다. 그래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걸포나 다른 마을을 또 들를 때 주민분들께서 선곡할 노래를 꼭 여쭤보겠다 다시 다짐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노래는 제가 다 선곡한 노래입니다. 첫 번째 노래는 조용필의 단발머리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기도 하고 또 관곡, 화인, 걸포에 계셨던 어르신, 할머니분들을 생각해보면 제가 뵀던 할머니분들의 젊으신 모습이 또 떠오르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아마 젊은 시절 이런 노래를 또 좋아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또 젊은 시절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는 노래라서 먼저 단발머리를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나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주던 그 소녀 오늘따라 왜 이렇게 그 소녀가 보고 싶을까 비에 젖은 풀잎처럼 단발머리에 곱게 길선 그 소녀 반짝이는 눈망울이 내 마음에 되살아나네 내 마음 외로워질 때면 그날을 생각하고 그날이 그리워질 때면 꿈길을 헤매는데 오늘
반짝이는 눈물이 내 마음에 되살아나네 그가 년간 나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주는 네, 조용필의 단발머리 듣고 왔습니다. 먼저 걸포는 쉽게 말하면 안내면과 안남면 사이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내 가는 큰 길로다가 안남 쪽으로 빠지는 곳을 잠깐 지난 다음에 그 큰 길로 안내 가는 큰 길로 계속 가다 보면은 표지판에 걸포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걸포란 곳이 대체 어떤 곳일까? 매번 지나치면서 걸포라는 이름은 표지판으로 봤는데 대체 어떤 곳일까 궁금해서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바로 꺾어 들어가니까 바로 아스팔트에서 1차선 콘크리트 도로로 바뀌더라고요. 그 콘크리트 도로의 방지턱 비스무리한 턱도 이곳저곳 깨진 상태였고요. 그래서 그런 곳이 있잖아요. 함부로 안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 사유지 느낌? 가다 보면 철문이 굳게 닫혀 있을 것 같은 뭔가 그런 편견이 생기더라고요. 일단 쭉 올라가 보니까 들어가는 길목 왼쪽에 집이 늘어서 있더라고요. 집 여러 채가 늘어서 있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비닐하우스 몇 채가 있었고, 그리고 도로 오른쪽에 콘크리트로 약간 다리 같은 곳에 걸쳐 앉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게 쭉 늘어서 있더라고요. 거기 할머니 네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일단 그 할머니 분들을 만나 뵈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되겠다 생각해서 더 깊이 들어간 다음에 차를 데리고 좀 더 올라갔는데 무슨 하얀색, 약간 베이지색 큰 한옥이 있더라고요. 되게 신기한 풍경이었어요. 그 여러 채 있는 집들은 막 슬레이트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집들인데 조금 더 들어가니까 되게 큰 으리으리한 한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머릿속으로는 그 두 개의 풍경이 약간 대비되는 느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큰 한옥의 정체를 한번 알아보려고 차에 내려서 차를 주차하고 내려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한자로 써진 비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자를 몰라가지고 잘 해석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할머니들께 갔죠. 할머니들께서 계신 곳으로 가니까 마침 뭔가 헤어지려는 느낌이셨던 것 같아요. 모임을 파하고 각자 집으로 가시려는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분들 앞에서 어찌어찌 이곳에 오게 된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근데 한 분께서는 귀가 먹어서 잘 못 알아듣겠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다른 분은 알아먹었는디 관심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는 큰일 났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눈다 보니까 곧 어르신분들께서 경계를 푸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았나 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눴고 그 목소리들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도 못 알아들었어. 나도 못 알아들었어. 아니 저게 방송하는 송출 안 되는데 왜 바깥에 안 저기 한디야. 그럼
아, 저 방송 그런 거? 아니야. 잘 지내고 있어? 그냥 잘 지내고 있어. 굽고 나도 이렇게 하는데 밖에는 안 통하고 해서 굽고 음만 되고 각 면에 손질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좀 잘했다고. 맞아. 한 소리. 좋은 사람들은 사가지고 우리는 버무리잖아. 그러죠. 다 시집왔죠. 맞지? 이동에 사람 어딨어? 이 동네 사람 없죠. 다 시집온 사람들이죠. 엄청 오래되신 분들. 아, 어떻게 중신으로 오셨어요? 그렇지 뭐 옛날에 그렇죠. 집에서 다뭐 본소도 뭐다 아는 데서 없잖아요. 김미로 씨 버무리잖아. 지금은 다들 농사 지세요? 지금 다 농사 짓죠. 농사도 때려치우고 그냥. 농사 지을 힘 있으면 농사 짓고 이제 어르신들은 힘 없으니까 농사 안 짓고.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아까 관골을 갔다 왔는데 거기는 뭐 고추나 깨농사 짓는다고 하시던데 네, 그렇지. 거기 농사 거기는 짓지. 거기 농사해요. 여기는 좀 주로 어떤 농사 지세요? 여기는 없어요 농사 짓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네.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남들 같이 못 살고 못 입고 이렇게 살지. 농사 짓는 집이 어르신들이라 별로 없고 네. 두 집밖에 없어 농사 짓는 집. 전답 없잖아. 두 집밖에 없어. 전답이 없어요. 논이 하나가 있어 뭐가 있어 뭐. 우리 많죠 우리 우리들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경로당은 있나요 여기? 없어요. 경로당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기 할 데가 없어 가구 이렇게. 수가 안 된대. 경로당 질 질 가구수가 안 된대요. 뭐 아무것도 없어 이랬어요. 사람도 몇 명 안 되고. 사람도 많은 여기 지금 여기 다 나와요. 다 나온 거지 뭐. 안 돼요. 다 나왔지 뭐. 지금 아줌마도 세 명만 나오면 다 나와 이제. 그 아주머니 분들이 7분 사시는 거예요? 이제 남자도 아니지 있죠. 우리는 세 식구고. 그렇지 우리 아빠 우리 아들하고 그러고서 전부 다 혼자서 사시는 분들 다. 다 혼자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빚지면 셋이요. 애기 하나 하고 한 개씩 한 개씩. 중학생 하나 직장 다니는 사람 하나. 옛날에는 사람이 좀 있었어요 그래도? 옛날 뭐 이 동네 한 40호 좀 밑에 살다 한 40분나 됐어요? 한 50. 여기 올라와서 뭐한 집 애들이 보란 네다섯 명 때는 컸지. 네다섯 명 됐지? 그거 맞아. 한 집에 네 다섯씩에서 애들이 엄청 결혼하고 많고 더 많아. 와서 결혼하고. 그래서 차에 타고 버스 타고 뭐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나저 사람들이 이 동네 사람은 전기불에서 깨기 맘에 들어서 여기 와서 한도 안 났어도 그런 소리 들었어. 좋은 소리 들었어. 한도 안 났거든 다 저 안에서 나가지고. 그치. 잘해서 났지. 여기서 애기 나는 안 없었잖아. 돼서 나가지고 좋아. 여기 애기도 그런 소리 있지. 다 들었어. 전기불도 없이 호롱불에 살고서 아이 고생도 많이 했어. 아이고. 물 들어오기 전에 많이 사셨던 거예요? 네, 그 전에 살았지. 들어오기 전에 물에 살. 저 밑에 막 전불 들었는데 거가 동네였어. 저 네. 큰 길 넘어서요? 아니 길 있는데 거기 길 들어가는 근처가. 거가 다 아 길 근처가 집이었어. 거가 동네에 있었지. 여기 좀 걸터 앉아 계셨잖아요. 뭐 이렇게 모이실 만한 데가 없다 보니까 그러신 거예요? 맞아요. 그런 데로 아니죠. 원두막 있긴 있는데. 네. 요새 순도 원두막 어떻게 가? 그냥 안 가고 그냥 여기서 그냥 내려오셨길래 운동 삼아 내려오셨길래 이제 차 한 잔씩 마시고 쫓아오네. 아, 참. 코털이네. 코털이라고 부르세요? 아니야. 말하는 것 건데. 저 사람은 여기 등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이요. 여기 사람 아니야? 여기 사람 아니요. 주소는 안 돼 있고 와서 1년 365일 동안 살아. 솔직한 얘기로. 저기 저 까먹고 저기 너도 집 될걸? 그 굴짝에 살아요. 전입을 안 했잖아, 저 사람은요. 전입을 안 하고서 그냥 365일 사는 거예요, 솔직히. 전입했으면 그래도 거기 사는 시집 살으니까 그래도 경로당이라도 어떻게 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11집이나 12집 되면 된다고 그러대요. 11호, 12호 이렇게 되면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럼 몇 호 정도 될까요? 여기요? 네. 이곳은 10집이지, 용어. 11집. 8집 살아요. 8집이요? 아무도 안 나와.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집에서 가자 사람 그러세요? 집이 들어앉아서 제집 들어앉아는 거. 근데 오늘 깝깝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있다가 조금 오늘 나온 거지. 여기는 사람이 없어요. 이 애들 자식들 다 잘 나가서 다 살고 그랬지. 그때만 해도 엄청 했지. 여기요. 다 이제 애들 나갔지. 지금 이제 아 우리 막내가 지금 37인데 그런 거. 버스 기사가 웬만하면 걸어다니라 귀찮으니까 hun장건장밖에 안 되니까 여기서 타고서 여기 내리면은 학생 웬만하면 걸어다니라. 예,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애들도. 응. 근데 뭐 지금 걔네들이 저 뭐 안내 쪽으로 안내까지를 가야 되는데 여기 맞아. 되니까. 호수에와 내리니까.
우리들 여기 추면선 정이 안 좋았었죠. 맞아. 옛날 얘기. 소름 불게 키우고 진짜 살고 옛날 물도 얘기. 저 또랑물 여자 먹고 여기 사람 하나 괜히 댕기던 길 있었는데 그래도 차례도 생기니까 그래도 나는 이 길 내고 전기 들어오고 하고서 여기로 왔어? 그렇지. 원앙에. 그때 태어나긴 했어? 저요? 태어나긴 했냐고. 안 태어나서 그냥. 안 태어났지. 목화. 목화하세요? 이제 목화 저기 실 빼고 나면 찌꺼기 있지? 네. 그거를 물적셔가지고 그걸로 버섯 느타리 버섯 거지. 목화 이제 찌끄레기 나오면 이제 목화 솜이 북실북실하잖아. 목화 송이가. 네. 거기서 실 빼고 나면 찌꺼기 그거를 이제 물적셔가지고 종균 배 앞에서 그럼 목화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기 장갑 같은 거 만드는 공장 아, 의도다가 그런 하시는구나. 데 사다 해야지. 아, 사다 하시는구나. 전라도 화순에서 갖고 30년 넘었어. 다 30년 됐다. 30년. 30 우리가 90년도 내가 그냥 90년도 아니 우리도 나도 농사 안 짓고 있는데 네. 우리 아들이 한명전 나왔어. 우리 작은 아들이. 한농적이. 억신가? 뭐가? 한국 농수산대학인가요? 네. 지금 농수원대학으로 얘 다닐 때는 한국 농업전문학교. 네. 그때 처음 생겨서 경기도 화성에 있었어. 지금 내려갔죠? 지금은 저기 많이 뜨거워지 왔다는 것 같지. 잘 먹었어. 네. 나가세요. 막내는 공부 4대 나오는. 공주 사범대학교 선생님. 공부 나가자. 아, 그렇구나. 선생님 어디서 하신대요? 옥천에서 하세요? 아니? 하려면 세종사 하고. 요 건물은 어떤 건물이에요? 요. 이거는 유명여사 박정희 대통령 네. 처갓집. 그 육신에 맨 우대주 할아버지. 여기서 지사를 지내야 포가리가 갈려가. 아까 그 애기 엄마도 육시고 이 아줌마도 육시요. 혹시 그 집성촌인가 보네요? 예, 예. 그리고 자녀들이 이제 육시지, 이제 엄마들은 시집을 왔으니까 아니고. 옛날 여기서 제사도 지냈어요? 그럼 여기서? 여기서 비 오면은 11월 첫 주에 네. 일요일 되면 항상 첫 주 되면 여기서 시향을 먼저 해. 올해도 했어요? 올해는 하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 했어요. 요 애가 이제 시향청이 있어, 육신에. 그때도 조사님이 저 위에, 저 집 바로 위에, 그 위에 산소. 그게 있어가,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포가리가 갈려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저 관수를 안 해서 저 엄청해 저겠지. 한 40년 이제 얼추 다 돼가는 거 지지가. 우리 저 밑에서 살다 다 올라온 거지. 그럼 여기 사람 아니지. 저분들만 대전서 이서 서울에서 저 밑에서 다 이리 올라온 거예요. 아. 여기 사람들. 여기서 이제 또 도시로 나간 사람들은 또 네, 있고 다 네. 각 지방으로. 그 지금 4차선 도로 네. 그 밑에가 동네였었어. 안 건너서. 이제 이게 4차선이 이렇게 도로가 있잖아? 요 4차선 요 밑에가 전부 다 동네였었어. 이렇게 이 반천쯤 다. 여기 옛날에 집이 없었다가 이제 그 스물 주고 막 띠끼라고 그 대청생 그거 한다고 해갖고서 다 저 밑에 네. 있다가 막 다 이리로 올라온 거지. 도시로 간 사람은 도시로 가고. 막. 이게 그렇더라고. 이게 신경을 저기 하니까 네. 배수 쓰면은 안 쓰려고 신경 쓰니까 더 사람이 막 더 힘들어. 아, 그쵸. 응. 네. 그래갖고서 안 저기 하고 여기 전부 다 아까 요 아줌마 저 아줌마 전부 다 이제 80 넘은 노인네들이고 지금 네. 나하고 아까 그 사람하고는 그 네. 사람이 더 젊고 네. 나도 이제 70이 넘은 사람이고 아. 그렇게 좀 다음 세대가 되면 이제 마을에 없어지지. 사시는 분이 없을 테네요. 지금 이 나무는 한 집에 하나 썩인데 자손들이 여기 와서 살고 있어? 원래는 여가 지금 조금 힘들어. 우리 애들도 안 들어오려고 하는데 내가 살아 생각만 여기서 있다가 그냥 나도 그냥 인생 저기 하려고 그랬는데 애들이 지금 모레도 안 가고 여기가 그래 제일 낫더라고. 살던 데가 나이 먹은 사람들이 시골이 좋고 젊은 사람들은 도시가 좋고. 농사 지세요, 그러면은? 지금은? 많이 졌는데 안 졌지. 안 지세요? 많이 졌지. 그 편찮으셔서 그러죠. 아유 힘들어서 못해. 아저씨가 없고 예, 예.
아저씨도 없고 아들도 없고 아저씨는 어떻게 돌아가셨지. 돌아가셨어요? 다 여기 다 계셨다가 다 돌아가셨지. 그래서 다 혼자가 된 거지. 그때는 농사 그래도 많이 졌지. 여기 땅 이래도 들어가면서 이렇게 본인들 땅 갖고 했는데 지금 농사 짓는 사람 없어. 그러면은 뭐 여름철이나 이제 본가할 때는 좀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저기서 놀지. 저 온도막에서. 원두막에서. 그렇게 하고 이제 또 네. 이제 봄이 되면은 살살 이제 운동도 한다 하고 나물이나 이제 있으면 좀 이제 심심하니까 한 번씩 올라가 나물 뜯어다가 산에서 나무 캐시고 요런데 연금 나오시는 그런 거가 그렇지. 있으신가요? 나오면은 커피 한 잔씩 잡수고 자기네 집에 이제 음식 있으면은 네. 별다른 거 있으면 가서 이제 여기서 나눠 먹고 이제 겨울이니까 추우니까 이제 안 나오잖아. 오늘은 안 나올 건데 깝깝하다고 잠깐 우리 거기 내려간 거예요. 우리 집에서 계시다가 2층에 여기 절 같아. 여기. 조용해요. 그러고 뭐 외지 사람들 들어오는 것도 별로 코로나만 안 적였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엄청 싫어하잖아. 솔직한 얘기로. 네. 아 빨리 마셔. 그거 다 식었어. 옛날에는 애들 우리 예. 집집마다 뭐 애들 뭐 자손들이 셋, 넷은 다 됐지. 네네. 우리만 하도요. 셋이었는데. 그걸 나도 작년 봄까지는 했지. 나도 일. 농사를요? 너무 안 찍고. 일을. 몸이 아프니까 못 하겠더라고. 시집 오셨을 때는 어떻게 뭐 연애 한번 못 해보고 오신 분들이 이렇게 여기 다 그렇지. 그쵸? 그럼 여기 다 나이 많은 사람들 다 그래. 옛날에 온 사람들이라. 여기 다 옛날에 20살 다 넘어서 시골 온 사람이지. 그 지금 나이는 그냥 30살 돼야 넘어야 지금 장가 갈까 말까 하는데 그쵸. 그때만 하도 그냥 22살, 23 때문은 5만 넘어도 놓쳤느라고. 네, 그랬지, 그쵸. 그때는. 지금은 뭐 나이 30이 넘어도 40대도 지금 장가 안 갈, 시집장 안 가라 하는데. 시집살이도 막 하셨겠네요. 아 옛날에 오란다로 다 했지. 시집살이 했지 우리들은. 고향이 어디세요 그러면은? 고향이 어디세요? 나는 원래 저 고향은 저기야. 어디세요? 청성. 청성면에서 오셨어요? 이거 오시는데 옛날이면 진짜 오시는데 시간 오래 걸리셨겠네요. 여기요 그전에는 피부장 들었었지 뭐. 네, 정방지로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오남물에 해서 들어가서. 그럼 친정에는 지금 뭐 사시는 분 계세요? 있어. 계세요? 우리 사촌 동생이 있어. 같은 동네. 있고 우리 동생 지금 여기 강골 살고. 광골 사세요? 네, 남동생. 가도 대전서 있다가 이제 올 네. 거지. 청성면 무슨 이에 사셨어요? 여기 화성리. 화성리 그 옛날에 그 학교 있었던 응, 저 지금 폐교됐잖아. 화성 그러면 화성 화성국민학교. 국민학교 나오셨어요? 응, 거기 1회 졸업생이야 우리가. 예, 졸업생이세요? 그러시구나. 청송국민학교 가서 청송면이 있는 데 가서 거기서 네. 입학하고 거기 사람이 너무 인원수 많으니까 거기 화성국민학교를 이제 해서 거기서 우리가 1회 졸업생이지. 그런 데가 있었구나. 예. 응. 그럼 엄청 있었어. 우리는 옛날에 막 한 반에 한 2반까지 있는 데는 70명, 75, 한 80명씩 했는데. 한 반에요? 아니면 그럼. 한 반에 그럼 그 이제 시간도 나눠서 이제 다녔겠네요. 아니요 그냥 한꺼번에 다 했던 거야. 한 번에 이렇게 75명, 80명 있었어요. 그 정도 75명까지는 했어. 여기 안내 국민학교도 우리 네. 애들 다닐 때만 해도 3반까지 있고요. 중학교도 네. 3반까지 있었는데. 옛날에다 비교하면 지금 이제 뭐 완전히 사람 없지 뭐. 제일 잘 알아는 거는 저 버섯 타는 사람 그 애기모가 제일 잘 알아. 기내 와서 커피를 한 잔 먹으려면 와. 응? 알겠습니다. 그거는 내가 저기 해줄게. 네. 정말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어르신 네 분께서 모여 계시다가 다들 흩어지시고 남은 한 어르신께서 이제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걸포라는 마을이 대청댐이 들어와가지고 4차선 근처에 있던 마을이 이쪽 산골까지 올라왔다. 그리고 예전에는 40호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10개 호도 채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주민분들께서 많이 돌아가시기도 했고
또 대청댐 이후로 많이 떠나시기도 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만나뵌 할머니 분들께서는 나이가 적으면은 60대, 많으신 경우는 한 80대가 넘으신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민분들께서 스스로도 우리가 걸포에 사는 마지막 세대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하실 때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한때 전기불이 안 들어와서 아이들을 그렇게 많이 낳았다라는 네,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사실 선생님께서 어르신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걸포라는 마을은 제가 인터넷이나 이런 경로를 통해서 확실히 확인한 건 아닙니다만 유경수 여사와 또 관련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갑신정변을 주도한 김옥균이 태어났다고 알려진 곳입니다. 사실 그런 유명한 이유 때문에 이 걸포라는 마을을 소개하고 또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르신들께서 또 만들어져도 겨울에 추우면 어차피 다들 집 안에 있을 거니까 추워서 그 경로당 만들어도 안 올 거다라고 또 말씀하셨지만, 가구 수가 적다는 이유로 경로당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건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경로당을 만들 수 있는, 충족해야 하는 어떤 기준이 있다라는 걸 좀 처음 알게 됐었고요. 그리고 저번 첫 시간 때는 관곡 할머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시골 사람이 농사를 짓고 살아야지, 농사 짓고 안 살면은 뭐 먹고 살 게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주민분들께서는 대부분은 이제 농사를 안 짓고 계신 모습을 또 보이기도 해요. 아마 그 녹음 파일에서 약간 비춰졌듯이 어르신들께서 이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농사 짓기가 좀 어려우신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농사 하면 시골이 떠오르는 그 모습과는 다른 동네이기도 하죠. 직접 들르지 않고 저처럼 약간 낯설어 하면서 그곳을, 걸포의 표지판을 계속 지나치는, 저도 그저 지나치곤 했던 이 마을에도 이런 다양한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걸 오늘 다시금 느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낯설어 보이는 것들과 함께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안내면 걸포 마을은 어떤 앞날을 맞이하게 될까요? 저는 적어도 한 할머니께서 기어이 주시고자 하셨고 결국 저에게 전해주셨던 믹스 커피를 떠올리면서 다시 좀 찾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언가 제가 겪지 않았지만 뭔가 추억이 서려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의 동네이기도 해서요. 그 믹스 커피를 제가 대접을 받아서 이렇게 그곳이 더 떠오르고 그곳이 갑자기 정말 인상에 잘 남는 곳으로 변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만, 뭔가 그 할머니 분들께서 걸터 앉아서 모여 계셨던 것하고 또 마을의 주민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이번 세대가 또 마지막 세대이면서도 또 어르신분들께서 우린 뭐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잘 모르겠어, 이런 말투로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또 나름 잘 그 상황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재밌게 즐기시는 면도 있으신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여러 풍경과 모습이 떠올리면서 마치 제가 겪지 않았던 일도 겪었던 것처럼, 마치 할아버지 댁에서 복숭아를 따보고 할머니 댁에 흐르는 물가에서 손빨래를 하는 것처럼 제가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을 만나면서 마치 저도 그랬던 것처럼 오롯이 주민들만 있는 산골이나 오지마을의 경로당 혹은 정자에서 따뜻하고 시원한 이야기를 나눴던 것만 같은 느낌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코너 첫 시간 때 들려드리는 김현식의 여름밤의 꿈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노래가 제가 떠올렸던 풍경들이랑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조용한 밤하늘에 아름다운 별빛이 멀리 있는 창가에도 소리 없이 비추고 한낮의 기억들은 어디론가 사라져 꿈을 꾸는 저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요. 부드러운 노래 소리에 내 마음은 아이처럼 파란 추억의 바다로 뛰어가고 있네요. 깊은 밤 아름다운 그 시간은 이렇게 찾아와 마음을 물들이고 영원한 여름밤의 꿈을 기억하고 있어요. 다시 아침이 밝아와도 잊혀지지 않도록 부드러운 노래 소리에 내 마음은 아이처럼 파란 추억의 바다로 뛰어가고 있네요. 깊은 밤 아름다운 그 시간은 이렇게 찾아와 마음을 물들이고 영원한 여름밤의 꿈을 기억하고 있어요. 다시 아침이 밝아와도 잊혀지지 않도록
네, 김현식의 여름밤의 꿈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할머니께서 또 믹커피를 이제 대접해 주셨고, 그걸 들이키고 이제 저는 걸포를 떠났습니다. 다시 언젠가 한번 다시 찾아가겠다 라는 말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되게 외부인 분들께서 오시는 걸 좀 꺼려 하신다고 하시는데, 네,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해소가 돼가지고 같이 여름이 되면 정자에서 다 같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는 12월 15일 안내면 장계리와 인포리를 들렀습니다. 장계리도 장계 관광지로 유명한 곳이지만 또 장계리에 태어나서 줄곧 오랫동안 산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장계리에도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또 있을 테니까 거기다 한번 장계 관광지라는 시각에서 좀 벗어나서 찾아가서 주민분들을 한번 뵙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인포리를 들렀는데, 사실 리 단위가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작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도시, 시에서 살거나 시의 구 단위도 있고 동 단위도 있고 군의 또 면 단위도 있고 이런 되게 많은 행정구역이 있는데, 그것 중에서 정말 작은 혹은 작게 보이는 리나 통 단위도 그 안에 수많은 마을이 있고 그 마을마다 수많은 사연들, 역사들이 있고 또 그걸 구전 혹은 전승해 오는 그런 흐름들이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안내면의 경우 저는 제가 어떤 흥미를 가져가지고 내 맘대로 한번 가볼까 해서 간 곳들이 여러 있습니다. 그 중에 안내면도 여러 번 가긴 했습니다만 다른 마을과 면에 비해서 많이 들르지는 못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안내면 시가진 현리 쪽도, 현리에 있는 식당들도 그렇고 토닥 1호점도 사실 가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내면에 식당들 맛있는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서 들르고자 할 것이고요. 또 스스로 두려워서 가지 않았던 여러 마을들, 제가 첫 회 때 말씀드렸던, 사실 그냥 가면 되는데 그냥 제가 제 풀에 두려워서 가지 않았던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들에도 다시 들러서 따뜻하고 시원한 시간들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10년만 일찍 올 걸이라고 말하는 동료가 있었는데요.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를 영상과 채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하던 도중에 동료가 이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저도 가끔은 너무 늦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더욱 박차를 가야겠죠. 이제 마지막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안내면을 갔으니까 다음에는 동이면을 가서 동이면 주민분들 이야기를 듣고 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려드리려는 노래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한데요.
최우섭의 세월이 가면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록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냥 예쁜 것들 혹은 눈 오는 것들, 뭐 비가 오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을 찍거나 동물을 찍거나 식물을 찍기도 하고 그냥 무생물을 찍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의 기억에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겪은 일을 모두 기억할 수 있다면 굳이 기록으로는 남기려고 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 순간을 뚜렷이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스마트폰을 들고 혹은 카메라를 들고 노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기록하려는 이유는 기억에 한계가 있고 또 그렇기에 한편으로는 기록하는 것 그리고 기록한 뒤에 다시 보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민분들을 만나다 보면은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든 잊어버리려고 애썼던 그런 분들, 그런 삶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누구나 그런 부분 역시 가지고 있을 테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록한다는 건 그 고통스러움을 기억하는 되게 뼈아픈 방식이라고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보면 또 기록을 통해서 남긴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그렇기에 우리가 인간이 아닌가, 뼈아픈 기억을 남김으로써 우리는 또 슬픔을 잊고 또 슬픔과 마주하는 방식을 배우고 느끼고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주민분들의 기억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 자체, 그 기록물 자체가 과학적이고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다만 기록되지 않으면은 이 경험과 삶의 가치들은 전승되지 못하고 사라집니다. 물론 그동안 그 민초의 삶은 기록되지 못하고 사라진 삶이 아주 많잖아요. 하지만 그 삶들의 가치가 있고 또 그 삶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나라 그리고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가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치를 기록으로서 좀 기억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딛고선 땅이 어떤 이들의 삶으로 구성이 됐는지가 기록으로 좀 되새기려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우섭의 세월이 가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든 그 많은 시간이 흘러도 기억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나 모습이랄까요? 기억할 수 있다는 것, 또 기억해달라는 것. 결국 기억해달라는 것은 인간이 또 원하는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본능적으로. 한편 순간순간 살아온 순간순간이 고통스러워서 일부러 잊어버리시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도 어떤 상황에 처해도 누군가가 혹은 어떤 방식으로든 나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여전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노래를 마무리하고 제가 말드린 대로 다음에는 동이면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표정 감출 순 없어 힘없이 뒤돌아서는 그대의 모습을 흐린 눈으로 바라만 보네 나는 알고 있어요 우리의 사랑은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서로가 원한다 해도 영원할 순 없어요 저 흘러가는 시간 앞에서는 세월이 가면 가슴이 터질 듯한 그리운 마음이야 있는다 해도 한없이 소중했던 사랑이 있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해줘요 세월이 가면 가슴이 터질 듯한 그리운 마음이야 있는다 해도 한없이 소중했던 사랑이 있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해줘요 세월이 가면 가슴이 터질 듯한 그리운 마음이야 있는다 해도 한없이 소중했던 사랑이 있었음을 잊지 말고 비가 그쳤다고 너 우산을 쓴 나에 다가와 속삭이듯 말했지 처음 만난 날 떨리는 목소리 숨기려 속삭이던 순간 그 순간 널 처음 본 순간 흐린 구름 사이로 보이는 투명한 하늘 너를 만나던 처음 만나던 날 시간이 간다 다시 머물러 있던 그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눈 비비며 빼꼼히 창밖을 내다보니 335 아이들은 제잘되며 학교 가고 산책 갔다 오시는 아버지의 양손에는 효과를 알 수 없는 약수가 하나 가득. 딸각딸각 아침 짓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엉금엉금 냉수 찾는 그 아들의 게으름이 상큼하고 깨끗한 아침의 향기와 구수하게 밥듬 드는 냄새가 어우러진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응성만 부렸던 내겐 파란 하늘 바라보며 커다란 숨을 쉬니 드높은 하늘처럼 내 마음 편해지네. 텅 빈 하늘 언제 왔나. 고추 잠자리 하나가 잠덜 깬 듯 엉성이 돌기만 빙빙. 토닥토닥 빨래하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동기동기 기타 치는 그 아들의 한가함이 심심하면 쳐대는 괴종식의 종소리와 시끄러운 조카들의 울음소리 어우러진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응성만 부렸던 내겐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뜬구름 쫓았던 내겐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